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사업자의 경영 비밀 노하우를 성공자금 운영 관리법에 대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특강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고요. 저는 웰리스 창업경영개발원 대표 이정혜입니다. 자, 사업자가 성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저희 나라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기준하여 모든 것을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자들은 특별히 또 좀 더 자금 관리를 윤활하게 하시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과 법인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분류가 되고 또 법인은 따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있으며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엄청 더 크더라도 환급세액은 전혀 받을 수가 없죠. 면세사업자는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뜻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발행할 수 없고요.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크더라도 간이사업자처럼 공제를 전혀 받을 수도 없고 환급도 받을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과세와 면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과세는 재산적 가치가 발행했던 또 현재 진행형인 발행을 하게 되면 그 거래를 보고 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면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 부담을 조금 경감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개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과세와 면세의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부과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행위가 실행이 됐을 때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징수를 하는 제도인데요.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의 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이 나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거든요. 이게 기준 계산 구조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본질을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 세율, 그 세금을 적게 내려고 탈세를 되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 부가가치세 1년치 합산액에 대해서 과세표준액을 합계를 냈을 때 우리가 자금이 필요하면 그 자금의 대출 금액을 산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부가가치세 1년치 과세표준액 합계입니다. 그래서 탈세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절세를 연구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10%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10% 부분은 간접세라고 보시고 국가에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금 성격으로 보시되 너무 아까워하거나 적게 신고를 하셔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모든 저희 대한민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과세기간입니다. 과세기간인데 이 신고기한을 1년에 일반 사업자는 2번을 하고요. 간이사업자는 1번을 하고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을 합니다. 그런데 1기와 2기를 나누었을 때 보통 확정신고를
7월 달로 기억을 해주시고 2기는 새해의 1월 달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예정신고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예정신고는 세금 과액의 확정신고 시 나올 세금 가액에 대한 미리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 전달에 전전달에 미리 다 문자로 통보해 주시고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시게 되면 50% 정도 n분의 1로 가액을 해서 확정신고 시 부담 세액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불공제 대상이라는 단어를 보시게 됩니다. 불공제 대상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금을 좀 비용 처리를 좀 받을까 싶어서 보통 보면 사업자 카드를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신다고 해도 공제를 전혀 안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의 7가지는 꼭 필수로 기억해 두셨다가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 또 명분이 없는 지출,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 국세청에 신고하기 전에 매입세액이 발생을 했을 때 비용 처리를 전혀 못 받고요. 그리고 승용차의 출퇴근용, 그 비영업용은 운영 유지비 중에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비용 항목으로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여타 화물차 이렇게 쭉 나열해 있는 저런 배달을 위한 125cc 오토바이 등 이런 것들은 사업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그 유류비부터 시작해서 세금까지 비용 처리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게 낫고요. 접대비 부분, 그리고 면세 사업자들이 금융보험을 가입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컨설팅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묻는 부분이 이 안전보험입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는지, 그 다음에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셨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데요. 가외에 사업을 위한 보험을 말고 가외에 금융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금융보험은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중기업 이상은 토지를 구입할 때 사업자용으로 구입하게 되거나 그리고 과밀지역 가외에 특구 단지라든지 이런 지정한 곳에 토지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공제받는 부분이 있으나 사업자, 개인 사업자나 간이나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용 토지를 구입하는 것 외의 토지는 전혀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뭘까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저희들이 물건을 매입했을 때 현금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점 체계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그러면 단가에서 단가 순이익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이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공급자는 좀 싸게 드렸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 사업자들은 매입할 때 지출이 너무 많았으니 대금 결제가 많았으니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라는 것을 가서 신청 접수를 하시면 세무서 쪽에서 확인을 하고 점검하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끊을 수밖에 없거든요.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건을 매입해서 매입할 때 계산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계산서를 받은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이 제도를 활용하셔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버리지 말고 간수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1년치 합계와 거래은행의, 주거래은행의 내부 금융거래 활동 상황을 보고 자금 순환을 하게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세금을 절약한다? 아니면 좀 적게 내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갈수록 지금 금융정책이나 세금 전략상 모든 법령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신고를 정확하게 하시고 현금 매출까지도 정확하게 다 보고하시고 절세 전략을 전개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십니다. 특히나 창업하시고자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창업계획서를 쓰시고 또 경영자들은 경영계획서를 쓰시는데요. 창업계획서를 쓰실 때 건물이나 점포를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 막대금이 다 들어갔을 때 마지막 완부를 하고 계약서를 받는 날 바로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을 하세요. 하시고 홈택스에 그날 바로 가입하셔서 본인이 쓰시는 사업자 카드를 신용카드를 전부 다 등록을 하시게 되면 사업자 카드로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인테리어 자재나 인테리어 비용이나 제품 구입이나 모든 것을 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부가세 신고할 때 환급을 거의 다 받으십니다. 근데 이거를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필수로 주고받고, 그리고 사업자 카드로 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체크카드도 등록하세요. 그리고 사업자 현금 증빙 카드를 꼭 하나 발행을 신청하세요, 그날. 그래서 현금 영수증까지 철저히 받아두시게 되면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환급을 받으시니까 그 또한 절세 전략의 첫 번째 계획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운영을 하시다가 매출도 없고 세금 낼 돈도 없고 이러면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가산세가 무신고세라고 해서 20%씩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알고 계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홈택스에 바로 그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바로 그날 신용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도 등록하시고 또 사업자 현금 증빙 카드라는 것을 하나 신청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본인이 쓰는 휴대폰, 그리고 그 건물, 임대했던 그 건물의 모든 전기, 인터넷 비용, 그런 것들을 사업자용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비용을 사업자 카드로 결제를 자동이체로 해놓으시면 그대로 낼 때마다 전산에 비용으로 다 이렇게 적립이 돼 있어서 아무 염려 없이 하나도 10원도 흘리지 않고 비용 처리 받는다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공하시는 분들이 농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계산서나 꼭 사업자 카드로 가지고 결제를 하시게 되면 사용 금액의 일부에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또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농수산물 재료를 구입해서 뭐 김치 공장 같은데 이런 데는 의제 매입 세액 공제다 이래서 그 적용받는 그 혜택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 사람들이 신용카드 쓰는 게 습관화돼서 쓰실 때 잘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물론 고발도 당할 수가 있고요. 안티 멘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티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영업상 지장도 있고 벌금을 내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를 와서 무조건 많이 거래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신용카드 결제도 두려워하지 말고 받으시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종소세 문제인데요. 종합소득세 얘기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세이고 부가가치세 1년치 과세 표준액 합계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종합소득세에서 개인과 법인 간에 딱 중요하게 차별화되는 점은 개인 사업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자금관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용도로 수익금이 아니면 매출 금액이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법인 사업자는 개인적인 용도로 절대로 사용이 불가하죠. 쓸 때마다 그 용도가 사업적인 용도가 돼서 결제를 받아야 되고 해서 가지급금 처리로 해서 이 부분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연매출이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안 하시는 대표님들을 현장에서 무수히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급여가 인정을 못 받아요. 비용으로. 그런데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설립 절차가 우리나라는 사업자를 낼 때 일본처럼 비용을 받지를 않아요. 무상으로 서비스 개념으로 그냥 해주거든요. 세무서에 가서 돈 내는 일이 전혀 없잖아요. 무언가 보조 서류를 받으려고 할 때도 그 발급 비용을 달라고 소리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기가 되게 쉽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밑에 세무서 국세청 관인이 찍히면 그날로부터 사업 개시가 되는 점. 근데 법인 기업은 최소한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서 법적으로 그 기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를 잡으시면 되세요. 요게 지금 차별화된 점이고요. 뭐 간편장부나 당연히 법인 사업자는 복식장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장부 작성해야죠. 장부 작성 개인 사업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개발한 게 좀 있는데 그 부분, 왜냐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을 해서 장부 작성을 하시고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비용 하나도 흘리지 않고 전부 비용 처리를 받아서 절세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의 역할인데요. 장부 작성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결과물이 있습니다. 장부 작성을 꼼꼼하게 하시면 하시는 분들이 사업상 항상 그 다음 달 기획이나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장부 작성의 의미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장부 작성을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의 차이점은 성공 결과물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그 업태별로 구분이 나눠져 있는데 요거를 참작하셔서 한 번 보시고 두 번 보시고 이럴 때마다 조금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합소득세에는 소득 유형에 따라서 납세 형태가 좀 다릅니다. 모두 8가지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이죠. 그죠? 그런데 종합소득세만큼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너무 잘 돼 있어서 장부 정리만 정확하게 되고 아까 사업자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사업자 현금 증빙카드 활용을 면밀하게 좀 섬세하게 잘 관리하시면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정도는 사업자들이 하실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만큼은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부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유형이 모두 8가지 중에 2가지는 분류과세로 따로 세금을 내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6가지는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는 6가지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을 모두 합쳐서 종합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가지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토지나 건물 등을 할 때 그 양도세 부분도 있고 그런 양도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퇴직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이렇게 나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과세표준별 적용 세율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세나 세금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처음부터 간이가세로 출발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업태와 업종을 보고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로 출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간이가세의 지금 연 최대 과세 표준의 금액이 작년까지와 올해의 차이가 2배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최대 8천만 원까지가 간이가세자이거든요. 그래서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도 초과 누진 구조이기는 기본 세율 자체가 초과 누진 구조이기는 하나 겁내하지 마시고 과세 표준액이 상향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용카드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이렇게 끊고자 발행을 해 주십사 할 때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받으시고 매출만 올라가라 이러면서 자주 오세요 이러고 말씀을 하시고 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사업에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소득세 계산 구조는 상식적으로 그냥 좀 알고 계세요. 어차피 전문가한테 맡길 일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 계산 구조는 상식적으로 알고는 계시면 아무래도 알고 세무사님과 면담하시는 것과 모르고 면담하시는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계산 구조는 왼쪽 편에 그 총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다 빼면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사업 소득 금액이 순수익인지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오면 종합소득 공제의 부분과 그거를 빼게 되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세율을 곱하게 되면 업종 따라 세율은 다 달라서 옆에 보시면 6%에서 4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업종별 세율을 곱하고 세 감면받는 부분을 빼게 되면 사업 소득세가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만 그저 좀 기억하셨다가 면담을 세무사나 회계사님하고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득세 절세 전략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중에는 세부적으로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 범위가 절세 전략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 전략에 이거를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나라고 할 때 모든 게 툭 치고 건들면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출과 사업 운영에 있어서 증빙 서류는 다 돈 쪼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든 거래를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걸 꼭 원칙으로 하되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신용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다 등록하셔서 사업자 카드로 되도록이면 자동이체를 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그것 자체가 그대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그렇게 지키시고 그리고 소액이라도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일반 시민들조차도 힘들어하는 부분, 사업자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청첩장이나 조의금이나 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으로 받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가까이 이 문화 습관이 바뀌어서 이게 그 자동이체로 그 보내주면 그것 자체가 증빙으로 사업자 카드에서 나가는 거라 증빙이 되니까 그것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라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20만 원까지만 증빙 없이 처리가 가능하지 20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사업자 신용카드를 발행했다고 해도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격 증명 서류로 증빙 자료는 자, 신용카드 전표가 있죠. 예, 전표를 받아두셔야 되고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받아두셔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아까 전산에 그대로 입력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자료 증빙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 접대비만큼은 의구심을 되게 세무서에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전표를 따로 꼭 달라고 해서 갖고 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부는 세무사한테 맡겨도 되지만 저런 이제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할 게 있고 또 안 갖춰도 사업자 신용카드를 쓰거나 체크카드를 현금 체크카드를 사업자 현금 체크카드를 쓰거나 사업자 현금 증빙카드를 쓰시게 되면 꼭 저런 그 특별한 종목이 아닌 이상은 증빙 서류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지금은 바뀐 상태라 안 쓰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간이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것도 계산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수익 금액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세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원료나 급료나 수송비 등 이런 것들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 개인 사업자는 그 대표자의 급여가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점을 개인 사업자들은 알고 계시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질문 들어오는 부분이 법인인데 왜 사업자 협동조합 법인 그리고 뭐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 이런데 그런 법인이 있죠. 협동조합 법인 그런 법인들도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 문제인데요.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는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자의 경우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그 금융보험, 자신을 위한 금융보험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사업자 신용카드로 아무리 결제를 하셔도 안 된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설비나 비품 등을 구입을 했을 때 감가상각 계산을 해서 그 감가상각비를 그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웃으시거든요. 가정에 그 학원비 같은 거, 뭐 가정에 쓰는 비용, 그리고 세금, 또 뭐 잘못해서 과태료 내거나 이런 것들은 사업하고 연관이 있다 손 치더라도 경비로 인정이 안 되십니다. 자, 신고기한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까 나는 매출이 없어요. 그리고 세금 낼 돈도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신고를 안 하시게 되거든요. 특히나 부가가치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하게 제도상 지금 안정화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 쉬운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죠. 그러면 20%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소신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금을 너무 아까워해서 매출액을 현금 매출이 엄청 높은데도 불구하고 카드 발행한 것만 합산을 해서 신고하는 예를 되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소신고를 하게 되면 10% 가산세가 붙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엄청난 큰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과소신고로 인해서 본인들이 사업상 확장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기기 설비를 구입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경영자금 대출 같은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죠. 그래서 제대로 신고를 하시면 좋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저거는 하루에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득세 전략 세 번째, 세액공제 금융상품 중에 저희들이 보험상품 외에 안전화재 보험상품 외에 절세상품으로 가서 물어보는 게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셨어요? 라고 여쭤보고
그 다음에 여쭤보는 게 세금이 너무 과하시면 연금저축,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한 연금저축보험을 하나 가입하세요 라고 그거부터 체크를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공제부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여유가 되면 조금 가입하시죠 라고 권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금순환에 사업자는 첫 번째도 자금순환, 두 번째도 자금순환, 자금순환이 굉장히 잘 되셔야 뭐든지 투자를 편하게 마음먹고 하실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데 되게 많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4대 보험 가입을 하면 그대로 100% 나가잖아요. 사업자와 근로자와 다른 점이 이 세금 탈세, 그다음에 탈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사업자들은 그런 걸 연구하실 것이 아니라 절세 전략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향후에 성장을 하기 위한 경영계획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실 때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각 기관에 공부를 많이 해두시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십니다. 자, 절세 전략 네 번째는 내 사업장을 어디에 자리를 앉힐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기업과 중기업을 구별해 보면 밀집지역 내와 수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집지역 내와 밀집지역 외에 업종별로 지금 지원해주는 세액공제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시고 자리를 잡으실 때 저런 부분을 세무사랑 의논하셔가지고 위치 선정을, 사업자 발행지를 잡으셔야 될 거로 추천합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부분을 살펴보면, 자,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 중소기업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밀지역과 과밀 억제 외 지역에 따르는 세액공제가 되게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창업 이후 5년간 사업소득세를 50% 감면을 받는데, 지금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근방에 교통을 좀 보시고, 그리고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을 할 경우에 4년 이내라는 기한 예정이 있는데, 할 경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 부분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짚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세특례 제한법의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있어요.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도나 지자체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로 고용을 하게 되면 4대 보험 가입자 상시근로자는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살펴보시고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또 공제를 받잖아요. 3년간. 그래서 100%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간제나 알바, 파견 근무자, 단시간 근무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거의 중기업 이상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연구원, 그 다음에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중기업이나 중기업 이상 기업들이 기업부설 연구소를 많이 개원을 하는 이유가, 이런 혜택을 어차피 연구도 필요하고 전문직 연구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부설연구소를 개원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의 종류가 꽤나 여러 개가 있죠. 여기에서 연구개발 특구지역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자, 소득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3년간 사업소득세를 100% 감면을 받고요. 그리고 2년간은 50% 공제를 해주는 세액공제 사항도 있습니다. 자, 결손금 문제인데요. 개인 사업자는 이원 결손금 문제가 해당이 안 된다? 된다? 아니요, 될 수도 있습니다. 매출액이 1년에 10억 이상이 넘어간다든지 좀 크게 되면
이것도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게 되면 법인 전환을 하면서 중소기업으로 하시고 2월 결손금을 소득공제까지 활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추천합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은 이렇게 용지가 세무서에서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부 사항이 저희 일반 사업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부가가치세만큼은 본인들이 이 현장에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거나 학습하시면 홈택스를 활용하시면 되시는데 종합소득세 부분만큼은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껴서 그들의 조언을 듣고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자가 부러워만 하실 게 아니라 나도 성공적인 사업자가 되고 싶으시면 우선 자금 순환을 굉장히 윤활하게 해야지 되는데 자금 순환을 윤활하게 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무사와 회계사와 우선 좀 친해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무 관련 지식을 전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오늘 소상공인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날에 이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고 또 다시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시면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평소에 진짜 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확정 신고를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확정 신고는 해두게 되시면 4월 달에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가세 신고는 7월 달에 하는데 항상 2달 전에 이렇게 이제 세무서에서도 확정 신고하라고 우편물도 보내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하는데 확정 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세금이 좀 부가적으로 많으시고 부담스러우시면 확정 신고를 미리 좀 해주시면 n분의 1, 그러니까 50% 정도 세금을 미리 내는 거거든요. 내고 확정 신고를 해주시면 부담이 없죠. 그리고 그 세금도 지금은 사업자 카드로 결제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힘들어 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저는 정말 그 현금 매출까지 다 보태서 더해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정말 그 창업자금부터 신용관리도 중요한데 일단 그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창업을 하고 난 뒤에 3개월이 지나야 그 국세청 관인이 찍힌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야 창업자금 대출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경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세를 얻었을 때 그 계약서를 들고 바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그 이후로 쓰는 모든 것은 다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본인이 기존에 쓰시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신용카드로 다 등록을 하고 모든 것. 어떤 분은 하나만 하더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전부 다 쓰시는 거 3개면 3개, 2개면 2개 다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체크카드, 저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데 체크카드도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 현금 증빙카드는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타해서 현금 결제를 원하시는 거래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업자 현금 증빙카드를 꼭 하나 신청을 받으셔서 그걸로 기록을 남겨 놓으시면 환급 부분이나 비용 처리나 이런
그 세무신고를 할 때 독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푼을 더 벌어도 시원찮을 현장에서 그 아까운 세금 아끼겠다고 탈세하시는 거 연구하실 게 아니라 제대로 신고하고 절세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과세표준액, 1년치 과세표준액 합계액 산정에 의해서 대출 금액이 산정이 된다는 걸 꼭 필히 기억하셨다가 사업 활용하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현금 매출을 그대로 그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플러스 알파로 보태서 신고를 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1년치 합계가 사업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대출 신청을 하거나 상담할 때 묻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가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은행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은행원 출신이거든요. 세무서하고 은행을 다녀서.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부가가치세, 대표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1년치 합산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것부터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현금 매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과세표준액을 적게 신고를 했다면 거기서부터 대출금액 산정과 본인의 신용등급 관리나 평점, 그 다음에 제1주거래은행과의 거래금융이 얼만큼 연체 없이 잘 활용을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모두 보태서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금액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꼭 실수하지 마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냐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